여러분, 소금 많이 드시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알고 계시죠? 고혈압, 뇌졸중, 신장질환, 모두 나트륨 과다 때문이라며 저염만이 해답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심지어 자녀분들까지 입을 모아 말씀하시잖아요. 짜게 먹지 마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는 덜 드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소금 많이 드시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알고 계시죠? 고혈압, 뇌졸중, 신장질환, 모두 나트륨 과다 때문이라며 저염만이 해답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심지어 자녀분들까지 입을 모아 말씀하시잖아요. 짜게 먹지 마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는 덜 드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한때는 소금만 보면 멀리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자 그날부터 저염식단에 돌입했습니다. 국은 절대 끝까지 먹지 않고 김치도 물에 헹궈 먹고 된장찌개는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외식할 때는 음식에 간이 되어 있어도 물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한다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발은 저리고 늘 피곤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더 이상하게도 혈압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들쭉날쭉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트륨 수치는 낮았지만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은 심각하게 부족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소금만 줄이고 미네랄 섭취는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진 거라고요. 제 환자 중 한 분도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72세 김 여사님인데 남편분이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후로 평생 저염만 고집하셨습니다. 소금이 보약이라던 시절을 기억하시면서도 남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소금은 독약처럼 여기셨죠. 그 결과 혈압은 불안정했고 오히려 혈당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다리는 자주 쥐가 나고 밤에는 화장실을 5번씩 가셨대요. 그분께 천일염을 활용한 소금물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소금을 일부러 먹는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딱 2주가 지나자 얼굴 붓기가 사라지고 손발 저림도 줄어들었습니다. 4주 후에는 다리에 쥐도 안 나고 밤에 화장실도 한두 번만 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6주 후 재검사에서는 혈당 수치도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소금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먹느냐가 답입니다. 이제부터 그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원래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막이 유연해야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가고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세포는 작은 집과 같습니다. 문과 창문이 잘 열려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먼지와 쓰레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문과 창문이 녹슬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세포막 유동성 저하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방 환풍기를 떠올려 보세요. 새 환풍기는 기름때가 잘 빠져나가죠.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녹이 슬고 딱딱해져서 기름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을 먹으면 당분이 생기는데 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면서 혈당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쓸 데가 없으니까 뱃살로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혈당이 높고 뱃살이 찐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게 원인입니다. 당을 태울 공장인 세포가 문을 닫아버렸으니 당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 꼭 필요한 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세포막이 유연해지고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당분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그러니까 하얀 식탁용 소금은 99%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니까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마치 4인용 시소에 한 사람만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기울어지겠죠. 반면에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같은 좋은 소금은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70가지가 넘는 미네랄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의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소금을 줄여라가 아니라 좋은 소금으로 균형을 맞춰라입니다. 나트륨만 있는 나쁜 소금을 피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제 임상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5가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뱃살 감소와 체력 회복입니다. 세포가 당분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 당분이 에너지로 쓰입니다.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3개월 만에 허리띠를 2칸 줄인 분도 계십니다. 별다른 운동이나 식단 조절 없이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체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 혈당 안정과 당뇨 완화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결국 세포가 당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데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막이 유연해지면서 문이 열립니다.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니까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0 아래로 떨어진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 개선과 붓기 해소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얼굴이 붓는다고 호소하십니다. 손가락도 붓고 발목도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갈 때도 있으시죠? 이건 수분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소금의 미네랄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춰줍니다. 세포 안에 있어야 할 물은 안에, 밖에 있어야 할 물은 밖에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붓기가 빠지고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한 환자분은 10년 넘게 고생하던 손저림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입니다. 만성염증은 현대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관절염, 치주염, 위염, 장염, 온갖 염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염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포에 쌓인 노폐물입니다. 미네랄은 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은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한 환자분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렸는데 소금물 습관 후로는 1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변비 해소입니다. 시니어분들의 고질병이 바로 변비죠. 소금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마치 장의 시동을 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장 속 변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변이 부드러워지니 배출이 쉬워지는 거죠. 실제로 3일에 한 번 보던 분이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10년은 젊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트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제염입니다. 하얀색 식탁용 소금이죠. 이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짠맛만 있고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면서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값은 저렴하지만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천일염은 실속형입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든 소금으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1kg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 천일염을 추천합니다. 죽염은 프리미엄 옵션입니다.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온에 여러 번 구워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알칼리성이 강해집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100g에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암염입니다. 분홍빛이 도는 예쁜 소금이죠. 철분이 풍부하고 오염 걱정이 적습니다. 맛도 부드러워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가격은 중간 정도입니다. 500g에 7,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용소금은 국내 동해안 심층수로 만든 소금입니다. 쓴맛이 적고 깔끔해서 먹기 편합니다. 국산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천일염보다 조금 비싸지만 주겸보단 저렴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제염만 피하시면 어떤 걸 선택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인 입맛과 경제적 상황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그라인더형 소금이 나옵니다. 후추 갈듯이 손잡이를 돌리면 소금이 나오는 제품이죠. 이걸 식탁에 두고 매일 한 번씩 돌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천이 훨씬 쉽습니다. 핵심은 편해야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불편하면 3일을 못 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천천히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입니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일로 만드세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그 다음이 소금물입니다. 물은 200ml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분량입니다. 온도는 미지근하게,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여기에 좋은 소금을 한 꼬집 넣으세요. 엄지와 검지, 중지로 짚는 정도면 됩니다. 대략 0.5g에서 1g 사이입니다. 잘 저어서 녹인 다음 천천히 마시세요. 한 번에 꿀꺽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 잠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혀 밑점막으로도 흡수가 되거든요. 두 번째 단계, 20분 공복 유지입니다. 소금물이 소장까지 내려가서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아침 준비를 하셔도 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팔다리를 쭉쭉 펴주시고 목을 좌우로 돌리시고 허리를 앞뒤로 숙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물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절대 20분 안에 밥을 드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하루 물 섭취 늘리기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30분쯤 후에 갈증이 날 겁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소금이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이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후로는 물을 피하시고 그 외 시간에 틈틈이 마시세요. 물병을 항상 곁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몸이 그걸 기억합니다. 알람을 맞춰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10분에 소금물 알람을 맞추세요. 그럼 자동으로 습관이 됩니다. 3주만 하면 알람 없이도 몸이 알아서 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최소 3개월 지속하세요. 세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2주 차부터 붓기가 빠지고 4주 차부터 체력이 좋아지고 8주 차부터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12주 차부터 뱃살이 줄어듭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외롭고 쉽게 포기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오래갑니다. 또한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매일 아침 소금물 마신 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뿌듯하고 끊기기 싫어서라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무조건 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특히 이뇨제는 나트륨 배출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소금물과 함께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자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금을 섭취하면 부담이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시거나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셋째,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심부전, 협심증, 부정맥 등이 있으신 분은 수분과 나트륨 균형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을 우선으로 따르셔야 합니다. 넷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입니다. 임신 중에는 체액 균형이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소금물 섭취를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성 고혈압이 있으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수유 중에도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속쓰림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생기거나 심한 갈증이 계속되거나 어지러움이 오면 바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강법의 기본 원칙은 안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본인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됩니다. 자기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의 해답은 무조건 저염이 아닙니다. 좋은 소금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짜 답입니다. 정제염은 피하시고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선택하세요. 세포가 활력을 되찾으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뱃살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변비가 해소됩니다. 이 모든 게 좋은 소금 한 꼬집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좋은 소금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20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고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 제시도와 계속 편집점께 사는 비결이 바로 이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으로 당뇨약을 줄이신 분도 계시고 혈압약 용량을 낮추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건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여러분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소금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좋은 습관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십니다. 덕분에 50대 중반인데도 20대 때만큼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 종일 진료하고 저녁에 운동까지 하고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인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실천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혈압이나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 아침마다 얼굴 붓기로 힘들어하시는 분,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이웃이 함께 건강해질 때 진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온 가족이 함께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